형들, 요즘 시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있어. 도매값은 몇천 원씩 뛰었는데 상인은 값을 못 올려. 손님 부담 때문에 못 올리고 폐기를 걱정해. 장 보러 온 사람도 한숨을 쉬어. 7월 16일 기준 시금치 100g이 1034원이었어. 작년보다 오히려 싼 값이었어. 그게 8월 7일엔 1978원이야. 폭염에 채소값 오르고 중동전쟁에 라면, 빵값 오르고 이 더블 악재 진짜 현실화되는 거야? 근데 같은 폭염 아래인데 오히려 평년보다 싼 매대가 따로 있어. 같은 8월인데 말이야. 오늘 답할 질문은 하나야. 폭염 지나가면 이 값들 도로 내려오나? 미리 말하면 절반은 돌아오고 절반은 안 돌아와. 장 보고 나오는데 10,000원이 더 나갔어. 카트에 담은 건 평소랑 비슷해. 채소 몇 가지의 저녁거리 정도. 그런데 계산대 숫자만 낯설어. 제일 세게 튄 칸은 잎채소야. 폭염에 제일 약한 칸이거든. 오이도, 애호박도, 열무도, 얼갈이 배추도 같이 올랐어. 매일 사오는 것들이라 표가 더 크게 나. 장바구니에서 값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칸이야. 특히 시금치는 한 달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기사마다 숫자가 달라. 어디는 31.5%, 어디는 152.3%야. 조사한 날짜가 다르고 값을 딴 시장도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시금치가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나로 못 박을 수가 없어. 다만 방향은 어디서 재도 같아. 한 달 사이에 크게 올랐다는 것. 그중에 기준이 제일 또렷한 건 애호박이야. 일주일 전 값이랑만 비교했는데 89.1% 높아.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다 오른 게 아니야. 8월 11일 기준으로 배추 도매값은 평년보다 32% 낮아. 무는 31% 낮고 양배추는 43% 낮아. 여느 해 이맘때랑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야. 같은 폭염을 같이 맞은 밭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채소값이 전부 폭등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튄 칸이 있고 오히려 눌린 칸이 따로 있어. 그리고 매대 밖에서도 값이 움직였어. 라면, 빵, 참치캔, 콜라, 만두. 이번 달 한 달에만 최소 10개 업체가 인상을 발표했어. 평균 인상률은 5%대에서 9%대야. 여기서 채소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 채소는 매대값이 매일 움직여. 오늘 비싸면 내일 싸질 수도 있어. 근데 가공식품은 정가표 자체가 바뀐 거야. 가격표를 새로 붙이고 전산에 새 값을 넣은 거지. 날씨가 바뀐다고 저절로 되돌아가는 종류의 값이 아니야. 그럼 한 달 전체로는 얼마짜리 얘기일까? 쓴 돈 중에 먹는 데 들어간 비율, 이걸 엔겔계수라고 해. 작년에 그게 30%를 넘었어. 1994년 이후 31년 만이야. 그리고 2019년부터 작년까지 쓸 수 있는 소득은 29.4% 늘었어. 같은 기간 식비는 35.4% 늘었고 버는 속도보다 먹는 데 나가는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야. 그리고 같은 인상이 사람마다 다르게 아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20% 가구는 쓰는 돈의 20.8%를 식료품에 써. 통계에서 소득 1분이라고 부르는 칸이야. 소득이 가장 높은 칸은 11.6%야. 같은 채소값이 올라도 누구한테는 생활이 흔들리는 크기가 돼. 여기까지가 오늘 내 장바구니 안에서 벌어진 일이야. 처음 질문 중에 이건 풀렸어. 값이 오른 건 맞는데 전부 오른 건 아니라는 것. 그럼 왜 어떤 칸은 튀고 어떤 칸은 눌렸을까? 원인은 한 갈래만 따라가 볼게. 시작은 폭염이야. 4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졌어. 잎채소는 더위에 제일 약해. 잎이 얇고 물을 많이 먹어서 뜨거우면 그냥 타. 밭에서 나오는 양이 줄어. 그런데 휴가철이라 사람들은 더 사. 나오는 건 줄고 사는 건 느니까 도매값이 먼저 뛰어. 도매에서 뛴 값은 며칠 뒤 매대 가격표에 올라와. 그게 아까 본 애호박이고 시금치야. 더위가 밀어올린 물가, 이걸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불러. 여기까지가 뉴스가 말하는 이야기야. 근데 이 설명엔 구멍이 하나 있어. 배추도 무도 같은 밭에 있었어. 같은 폭염을 같이 맞았어. 근데 왜 그것들만 평년보다 쌌을까? 답은 하늘이 아니라 창고에 있어. 정부가 미리 사서 창고에 넣어둔 물량, 이걸 정부 비축이라고 해. 농식품부는 6월 15일부터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돌렸어. 배추, 무, 상추, 깻잎, 수박, 돼지고기, 계란 같은 11개 품목을 미리 찍어서 관리했어. 배추는 15,000톤, 무는 6,000톤을 창고에 넣어뒀어. 출하조절 시설 물량까지 합치면 가락시장 기준으로 100일 넘게 될 수 있는 양이야. 출하량이 줄면 이걸 도매시장에 푸는 거야. 이건 가뭄에 물탱크가 있는 집이랑 없는 집의 차이랑 같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건 두 집이 똑같아. 근데 탱크에 미리 받아둔 집은 수도꼭지가 안 말라. 그래서 오늘 인과는 한 줄로 이렇게 정리돼. 폭염이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쌓아둔 물량이 있느냐가 값을 정한다. 처음 질문 중에 이 부분이 풀렸어. 왜 어떤 칸만 튀었나? 미리 쟁여둔 게 있는 칸인지 아닌지가 갈랐어.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야. 채소는 밭에서 도매로, 도매에서 매대로 번졌어. 그럼 라면이랑 빵도 채소 때문에 오른 걸까? 아니야, 이건 다른 관에서 온 물이야. 국제 밀값이 1년 전보다 39.1% 올랐어. 여기에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비랑 물류비 부담까지 겹쳤고 라면도 빵도 밀로 만드니까 그 값을 그대로 맞아. 그러니까 채소랑 가공식품은 같은 달에 겹쳤을 뿐이야. 서로 다른 트랙이야. 이번엔 원가가 올랐다는 근거가 실제로 확인돼. 원가가 내려가면 정가표도 같이 내려올까? 지난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밀가루 값은 2년 사이 약 20% 내렸어. 그런데 라면 값은 그동안에도 올랐어.
한 라면 회사는 장사해서 남긴 비율이 2021년 7.2%에서 2023년 12.9%로 올라갔고 원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왔어. 이건 해석이지 확정된 사실은 아니야. 다만 기록은 남아있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의 속도가 같지 않았다는 기록. 그럼 채소는 도로 내려올까? 내려오는 건 맞아. 근데 빠르진 않아. 2024년에도 8월 폭염이 있었어. 그 폭염이 지나고 2개월 반이 흐른 10월 21일에도 배추값이 포기당 9,162원이었어. 연해 이맘때보다 86% 높은 값이야. 그해 9월엔 전체 물가가 43개월 만에 가장 적게 올랐어. 그런데 채소랑 과일, 생선값만 따로 모은 지수, 신선식품 지수는 전달보다 2.3% 더 올랐어. 전체는 잠잠한데 밥상만 따로 움직인 거야. 그때 농식품부는 가을 배추가 나오는 11월 중순쯤이면 4,000원 아래로 안정될 거라고 봤어. 이건 그때 시점의 전망이야. 실제로 11월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어. 여기가 오늘의 갈림이야. 물탱크에서 나오는 물값은 탱크가 다시 차면 내려와. 느리게라도 내려와. 근데 정가표는 탱크 얘기가 아니야. 인쇄된 숫자를 바꾼 거라 날씨가 바뀐다고 저절로 안 돌아가. 처음 질문에서 제일 큰 조각이 여기서 풀렸어. 그럼 이 인상, 누가 제일 세게 맞고 누가 버틸까? 먼저 맞는 쪽은 값을 바로 못 올리는 자리야. 전통시장 상인은 도매값이 몇천 원씩 올라도 손님 부담을 걱정해서 값을 못 올려. 그러곤 안 팔린 채소 폐기를 걱정하지. 값을 못 올리면 인상분은 파는 쪽이 떠하나.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큰 가구도 같이 맞아. 소득 하위 10% 가구는 93.3%가 먹는데 소득의 20% 이상을 써. 다음은 원가를 수입에 기대는 쪽이야. 밀처럼 국제 시세로 사오는 원재료 비중이 큰 곳들. 가공식품이랑 제빵이 여기야. 국제 밀값이 오르면 그대로 원가로 들어와. 그 다음은 버티는 쪽이야. 정가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쪽. 한 달에 10곳 넘게 인상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힘을 보여줘. 과거엔 원가가 내려간 구간에도 판매가를 그대로 두거나 올린 사례가 있었어. 아까 본 그 비율이 그 얘기야. 마지막은 완충장치가 걸린 쪽이야. 정부가 미리 사두거나 수입으로 물량을 늘리거나 관세를 깎아들여오는 품목이야. 계란은 신선란 3,123만 개를 수입했고 돼지고기랑 닭고기는 관세를 깎아서 들여왔어. 그래서 같은 폭염 아래에서도 그 칸들은 값이 눌렸어. 완충장치가 있는 칸과 없는 칸의 차이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와.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해 파는 구조에서 가격을 정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산업 쪽 이야기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리킬게. 처음 질문 중에 이것도 풀렸어. 같은 인상이라도 어디는 흡수되고 어디는 가표에 남는다는 것.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폭염에 채소값 오르고 중동전쟁에 라면 빵값 오르고 이 더블 악재 진짜 현실화되는 거야? 답은 이거야. 절반은 한철이고 절반은 안 돌아와. 폭염에 튄 채소값은 느리게라도 되돌아오는 값이지만 8월에 정가표가 바뀐 가공식품 값은 폭염이 꺾인다고 같이 내려오지 않아. 같은 폭염 아래서도 정부 비축이 걸린 배추, 무, 양배추는 평년보다 23%에서 43%까지 쌌고 그럼 오늘부터 뭘 하면 되냐? 첫째, 매대에서 갈라 담아. 오른 품목을 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쟁여둔 게 걸린 품목인지를 봐. 정부는 추석까지 채소류 전 품목을 최대 40% 깎아 파는 행사를 돌린다고 했어. 둘째, 정가표는 언제 바뀌는지가 공개돼 있어. 빵은 8월 25일, 라면 쪽은 9월 7일처럼 날짜가 나와 있어. 사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큰 지출의 순서를 정하는 데 쓰는 정보야. 셋째, 가격표는 두 장을 같이 봐. 인상이 도는 동안 가공식품 3,838개 품목에 최대 57% 할인 행사도 같이 돌고 있어. 어떤 상품인지는 공개가 안 돼서 체감은 제각각이야. 인상 뉴스만 보고 내 체감을 확정하지 마. 마지막으로 이게 한철로 끝나는지 확인할 기준 3가지. 전체 물가랑 신선식품 지수가 따로 노는가? 가을 출하가 늘면서 도매값이 실제로 내려오는가? 가공식품 인상 발표가 9월 넘어서도 이어지는가? 여기까지가 처음 질문의 답이야. 이 3가지가 다음 뉴스에서 그 답을 다시 세워줄 거야. 다음에 장 볼 때 내 카트 안에서 이게 보일 거야. 이 칸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값이고 저 칸은 그냥 남을 값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나. 다음에 갈리는 지점은 2개야. 하나, 가을 출하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채소값이 평년 근처까지 실제로 내려오는지. 둘, 추석 앞뒤로 가공식품 인상 발표가 더 이어지는지. 2024년엔 폭염이 시작된 시점부터 정부가 안정을 내다본 시점까지 3개월쯤 걸렸어. 그것도 그때의 전망이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산업 쪽으로도 이어져.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해 파는 업종에서 원가랑 판매가가 어긋나는 구조. 그건 그 판을 따로 펴야 보이는 얘기라 오늘은 여기까지. 형들, 이번 영상도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줘. 그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열심히 자료 모아서 제대로 풀어줄게.